그래서 급격하게 강성 친박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탄핵 찬성 쪽으로 친박 의원 중에서도 흐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탄핵 찬성, 친박 쪽에도 찬성이 몰릴 경우 친박의 입지가 탄핵 이후에도 상당히 쪼그라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1등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본회의장 앞에서 정의당의 소속 의원들이 그렇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6명이죠, 정의당 소속 의원들. 다 알아본 적있는 건 이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후 3시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의를 선언하게 되죠. 그 뒤에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안건을 선정하는데 이게 한 1, 2분 정도 걸린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안 설명을 누가 하게 돼 있죠? 원래는 민주당의 탄핵 신부 추진단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할 걸로 알려졌었는데 네. 지난번에 관련 것들을 이제 이춘석 의원이 하면서 이번엔 국민의당 순서로 김관영 의원이 할 예정입니다. 네. 김관영 의원은 국민의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제안 설명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찬반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없는 것으로 또 의사 진행 발언도 거의 지금 생략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의사진행 발언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허가를 해주면 하게 돼 있는데요.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그리고 새누리당의 유승민, 나경원 의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성 친박인 조원진 의원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 신청은 안 한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로서는 의사진행 발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 고박사와 박석태 기자는 어느 정도의 표를 예상했는데 이준환 교수님 표를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짚고 있는 것은 네. 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이미 밝혔었던 29명 중에도 정말 과연 과거의 행적들을 봤을 때 이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일으키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촛불이 이어지고 지역구에서도 압박이 이루어지니까 탄핵에 찬성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이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렇게 찬성표를 가라고 표시하고 100%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서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교수 말씀하신 그 대목이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 보면 비박계에 복잡한 속내가 있다. 그런데 이미 새누리당의 비박계와 친박계는 분당 상태입니다. 완전히 지도부도 따로 하고 모든 행동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단적인 정치 생명이 걸려 있게 된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박계도 자기들이 공언한 대로 35표 또는 40표 가까이 내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비박계도 사망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벼랑 끝에 분단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내부 표단속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결집력으로 인해서 가결은 확실하고 표가 220표 이상 가느냐 아니면 그보다 좀 적을 수도 있느냐 이 차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갤럽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81%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300명의 표로 계산을 해보면 243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의원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의원들이 파악하는 민심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걸 저희 자체적으로 표로 환산을 해보니까 243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물론 그 여론조사 결과와 의원들의 표심 자체는 직접적인 대입을 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도 맞는 거죠. 자, 반대가 14%, 모름, 응답 거절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봤고, 이제 한 1분여 남았습니다. 국회 앞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탄핵을 촉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회 본회의장 앞도 저렇게 속속 의원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의원총회가 끝나고 입장을 했고요.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오후에는 246구라고 보통 이제 큰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모여 있다가 동시에 입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얼굴이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지금 들어오는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로 보이네요. 아닌가요? 네. 자, 3시부터 이제 국회가 개의를 선언하고 곧바로 정세균 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확인을 합니다. 정족수가 200명이고요. 200명의 정족수가 채워지면 바로 안건이 상정되면서 본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자, 박성태 기자, 의사진행 발언이 그전에는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친박계에서는 마지막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뭐 호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왔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공식 신청한 사람은 2명, 비박계의 유승민, 나경원 의원입니다. 친박계는 없었군요. 예, 친박계는 공식적으로 없었고요. 그리고 친박계는 이제 그 전에 오전 의총에서 이정현 대표랄지 아니면 핵심 친박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이 이미 의총에서 입장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장면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본회의장은 생중계되고 오늘의 국회 모습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심의 81%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친박 핵심 실세라고 해도 사실 저 앞에 나가서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비공개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를 얘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예, 정세균 의장도 지금 찬반 토론 없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 없이.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의 형식을 빌려서 탄핵 찬성 반대를 주장할 의원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게 탄핵과 같은 이신의 문제 경우에 국회 관행상 찬반 토론을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의장이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네. 국민들 관점에서 보더라도 적절한 조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관련된 안은 그 관례였다. 네.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서 이런 그 이유를 밝힌 적이 있는데, 탄핵 소추의 경우에는 질의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를 하고 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질의 토론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특히 무기명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과 이제 관례까지 합쳐지면서 오늘은 찬반 토론은 없는 것으로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예, 찬반 토론이 있고 또 사실 의사진행 발언이나 국회법상 5분 발언이 네. 있습니다. 근데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간단히 의사를 표현해서 의장이 여야 합의해서 허가할 수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쪽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5분 자유 발언도 국회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에는 국회의장에게 세부적인 예. 내용 그리고 계획을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조차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분석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표결을 보면은 지금 무기명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게 뭐 인증샷을 찍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뭐 바로 뭐 SNS에 올리고 이런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부결됐을 때 부결이 누구 때문에 부결되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인증샷을 찍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 교수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자신이 나중에 정말로 약속했던 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가표를 던졌는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했는데 부표를 던졌는지 네. 그거를 이제 증명할 방법을 고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박들 위주로 해서 그런 방법까지 고안했는데 사실은 이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이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회법상에서 이 인사와 관련된 투표에 있어서도 비밀 투표라고 하는 조항을 들어서 이것을 금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세균 의장이 개의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동시에 아직 자리를 하지 못한 의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이 뽑은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 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 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의 공무원 담림권, 평등 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 등의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였으며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특히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 감독을 받는
대통령 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하여 대기업 총수와 단독 연담을 갖고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 여러 그룹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의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업들 모금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체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KD 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과정,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 계약을 맺고 수주를 받도록 하는 과정,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 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과정,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고 광고 제작비를 수수하는 과정,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 레저가 더 블루K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납부하는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하였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정호성에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헌법 위반의 점과 법률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에서 말씀드린 박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 조직을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 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 권력이 동원 사용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들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감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직권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 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 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손상된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탄핵 결정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입니다.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 앞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탄핵 가결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미 위대하신 국민들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의자 대표로 국민의당의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가 제안 설명을 했고요. 꽤 장시간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제가 가져나왔는데 이게 44페이지나 돼요. 여기에는 이제 헌법 관련돼서 12개의 위배 조항, 또 5개 위배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정세균 의장 얘기를 잠시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단말기의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정유섭 의원, 정태욱 의원, 조훈현 의원, 박주민 의원, 오영훈 의원, 전재수 의원, 최이배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